그러면 이제 B플레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죠. B플레이트는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우선 지금 템플레이트가 하나 제일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놨는데 뭐 요거 갖고 일단 전체적으로 B플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열기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작용 압력은 여기 위에 성형부를 표시한 거죠. 성형부가 지금 보면 제품 길이, 폭,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다, 이 네 가지 변수에 대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럼 우선 이제 저장을 B1으로 해놓고 지금 하원판 길이는 1000을 해놨죠. 여기가 마이너스 500이고 지금 이쪽이 이제 500이겠죠. 이쪽에 이렇게 갔다가 대보면 500, 그 다음에 그 제품 길이가 700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오면 뭐 350, 그 다음에 폭이 500이니까 마이너스 250 그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품 중심을 x가 30에 가 있고 y가 뭐 40에 가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압력 하중을 받는 그 위치가 바뀌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두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하원판 길이가 1000이고 지금 폭이 800이고 하원판 두께가 150이죠. 여기가 0, 여기가 지금 150이죠. 150 이렇게 해서 이제 하원판 바닥을 얼마 남겨야 되는지 그걸 표시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y-400에서 y-280이니까 여기 120이겠죠. 120 이렇게 돼 있고, 뭐 한번 이거 그대로 해석해 보면 되겠죠. 근데 우선 구속 조건을 보면 요거는 좀 다르죠. 우선 요 점을 지금은 요 제로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400 Z0 이 점이 고정 구속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XYZ로 못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는 여기서 요 점을 그러니까 500 마이너스 400 제로 이 점 자체를 구속한 거죠. 이 점이 XZ로는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도 Y 방향으로는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점을 고정해 놓고 얘는 못 돌아간다, 회전하는 거를 방지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Z 방향은 여기 다리가 받쳐주고 있는 부분은 Z 방향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죠. XY로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도 Z 방향으로는 못 움직인다 하고 해놓은 거죠. 물론 이제 다리도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다리 변형까지 해석을 다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하고 똑같이 하려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사출기 형판도 사실은 변형이 되니까 그럼 뭐 사출기 전체를 타이바까지 포함해서 다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업용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소프트웨어를 갖고도 사실은 하기가 힘든 그런 해석이죠. 근데 이제 몰드 엔지니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실무하면서 데스크탑에서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간단하게 Z 방향은 구속을 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꺼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우선 저장을 한번 해주고 이제 메쉬를 만들죠. 메쉬는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됐고, 다음에 이제 로그도 이 경우는 뭐 메쉬가 간단해서 뭐 보다시피 잘못된 형상은 없고, 그래서 이제 메쉬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다리 부분하고 성형부하고 전부 메쉬가 잘 됐죠. 그래서 뭐 메쉬 확인이 끝났으면 솔버 인프 파일을 라이팅을 해주고, 다 됐으면 솔버 런을 해주죠. 그럼 뭐 간단하게 불과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결과가 얼마나 왔는지, 요때는 이제 변이 중에서 Z 변이가 주로 관심이니까 D3로 해보면, 여기서는 제일 작은 변이 마이너스 0.387이 요점 정도 된다는 거죠. 바닥은 이제 그거보다 좀 적을 것 같은데, 뭐 약 마이너스 0.4까지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확대를 해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바닥이 변형이 되는데, 그 하원판 같은 경우는 요 Z 방향으로 변형되는 거를 보통 100분의 5mm 기준으로 한 100분의 5mm 정도 그 잡는데, 그것도 뭐 물론 중대형 금형에서 뭐 아주 소형이라든지 박판이라든지 이런 건 또 다를 수 있죠. 그건 이제 훨씬 더 변형을 줄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중대형 금형에서는 지금 요 변형량이 100분의 5 이내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죠. 근데 뭐 지금 보면 뭐 원판 두께를 150mm 남겼는데 뭐 0.4mm 가까이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럼 뭐 원판 두께를 이거를 좀 두껍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두꺼운 경우는 잘 없겠지만 200을 해놓으면, 200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저장을 B2로 해놓고 또 메쉬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메쉬 확인하고, 메쉬도 형상 확인까지 다 해주고, 다시 솔버 인프 파일을 라이팅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자 요번에는 두께가 200이죠. 똑같은 조건에 두께가 200인데 변이가 0.255로 줄긴 줄었죠. 여기서 변이가 이제 0.255로 줄었는데, 그래도 뭐 100분의 5 가기에는 한참 멀었죠. 두께를 뭐 요 두께만 키워 갖고 이 변형량이 100분의 5 이내로 가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거의 이 원판 두께를 아무리 두껍게 해도 좀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다리 폭을 좀 키울 수 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보면, 그럼 이제 원판 두께를 다시 150으로 해주고, 다음에 다리가 예를 들어서 50mm씩 키울 수 있다, 그럼 170이 되겠죠. 여기도 170이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원판은 이제 다시 얇아졌지만 다리 폭을 키운 거죠. 그래서 저장을 이번에는 B3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쉬를 만들어 주고, 다시 메쉬 확인하고, 메쉬 나온 모양도 확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솔버 인프 파일 작성이 끝났으면 해석을 이제 돌려보면 이렇게 아웃풋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0.22죠. 그러니까 아까 다리를, 아니 하원판 두께를 50mm 키웠을 때보다 좀 요 다리 폭을 키워서 요 가운데 지지하지 않은 부위를, 그 아는 부위의 길이를 줄였더니 이 다리 하원판 두께를 50mm 키운 것보다 훨씬 좋죠. 아까 지금은 그 0.23 정도인데, 아까 이제 B2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두껍게 했던 거, 여기서 0.26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지하지, 양쪽에 그 지지를 하고 있으면 그 지지하지 않은 그 길이, 이 길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하원판에서는 하원판 강도 이런 거를 검토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지봉이죠. 지지봉. 근데 또 지지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지지봉에 대해서 너무들 그 쉽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빔 시오리하고 보면 여기서 지금 가장 비슷한 하중 조건이 얘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요 센터에서 최대 그 변형되는 수식이 여기서 요 길이가 L이면은 L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지지하는 거, 지금 이 경우 같으면은 뭐 훨씬 여기서 이제 그 이 변이량이 많이 줄 텐데, 여기 이제 거의 뭐 이쪽에서는 이쪽이 이렇게 그 모멘트를 못 받는 지지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비슷한 거는 없네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하나를 더 댄다 그러면 요게 L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L의 세제곱이면은 약 그 변이가 이제 0.
5의 세제곱으로 줄죠. 그러니까 한 0.12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0.25였으면 곱하기 0.25 뭐 이렇게 되면 100분의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지봉을 대서 요 지지하지 않은 요 길이 L 이 값을 줄이는 게 그 하원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원판에서 물론 뭐 이 설계하다 보면 이제 이 지지봉을 안 대고 설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물론 그게 이제 가장 편안하고 좋은데 지금 지지봉을 안 대고 이 하원판에서 변형량을 100분의 5 이내로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지지봉을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애초에 이제 잘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안 하죠. 여기 한번 보면 이제 금형 제작 사양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요 사용 이젝터 로드 위치 얘를 사출기마다 이렇게 딱 정해 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이젝터 로드를 그 어디를 뚫어주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뚫어달라 그러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전체 뭐 다 뚫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젝터 로드 이젝터 홀 위치에는 지지봉을 못 두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형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금형 강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보완할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하원판을 좀 키워 갖고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하원판은 보다시피 뭐 이렇게 자꾸 키워도 얘를 뭐 왕창 키워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300을 해볼까요? 300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300으로 키워서 메시는 에러가 없을 것 같으니까 형상만 보고 솔버 인풋 파일을 쓰고 그 다음에 해석을 돌리면 지금 무려 300T를 해놓은 거죠. 자, 이래도 마이너스 0.147이죠. 이 두께를 무려 300T를 남겨도 이 지지봉을 안 대면은 답이 별로 없죠. 뭐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 하원판을 두껍게 쓴다 그래서 이 변이를 우리가 그 요구하는 품질 수준 결국은 이제 품질이라는 게 뭐 플래시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이제 100분의 5mm 정도가 요 바닥면에서 100분의 5 이상 변형이 되게 되면 품질이 안 나오죠. 뭐 재료비를 아끼는 게 아니고 그 품질을 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지지봉을 댈 수 있는 그 위치를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요 금형 사양서 이런 거 작성할 때는 이렇게 그 이젝터 로드 사용할 거 얘를 이제 꼭 표시하는 게 좋은데 이게 물론 이제 양산처에서 그 이젝터 로드 쓰는 게
뭐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좀, 그거는 실제 사출기에서 사출기 톤수별로 이 이젝터 홀은 거의 일정한 홀만 쓰게 돼 있죠. 밀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밀판을, 요 이젝터 홀은 밀판을 이제 균형되게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자리에 뭐 리턴 스프링이나 그 EGP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위치에 걸맞게 밀어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사출기 톤수별로 거의 정해진 위치에 요 이젝터 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 DR이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너무 뭐 그냥 귀찮아서 그냥 다 눌러주세요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뭐 그렇게 해갖고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이 원판 두께도 키우고 그래도 100분의 5mm 이내로 변형을 잡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원판 두께를 자꾸 두껍게 해서, 그래서 뭐 금형을 튼튼하게 만들겠다, 좀 이제 상당히 좀 좀 미련스러운 행동처럼 보여지는데, 이 금형이 뭐 지난번에 이제 A 플레이트는 했는데, 그 A 플레이트도 이제 가끔 이제 보면 금형을 이렇게 뭐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품이 요만한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이제 두껍게 하고 이러면 좋다, 그러면 뭐 금형이 튼튼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틀렸죠. 이 금형은 요 제품 사이즈에 맞는 금형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제 사출기에서 그 작은 제품을 큰 사출기에다가 얹어 갖고 사출하는 거는 굉장히 그 미련한 짓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보면 사출기에서 이제 스크류가 있는데, 그 스크류, 요 스크류 직경하고 제품의 볼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한번 사출하는 사출 최적이 여기 직경에 그 사출기 스크류 직경의 1배에서 3배, 여기가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사출기가 너무 큰 사출기로 가면 여기서 이제 사출기에서 그 사출 스트로크가 1D 이내로 나와 버리면 이 수지가 안에서 다 타버리죠. 그 수지가 타갖고 이제 제품이 이제 엉망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스크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사출압은 많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작은 제품은 작은 사출기에서 사출을 해야 되고, 큰 사출기는, 아니 큰 제품은 또 거기에 걸맞는 큰 사출기에서 사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무작정 큰 게 좋다, 튼튼한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크다고 튼튼한 게 아니죠. 또 금형이 크면은 튼튼한 줄 아는데, 그 금형 자체가 굉장한 그 중량물이죠. 중량물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금형이 뭐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을 수행해야 되고, 그 형계, 형패 이런 운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동 코어도 있고 밀판도 있고 전부 움직이는 요소가 가속, 감속 이런 과정이 계속 있죠. 그러다 보면 질량이 커지면 받는 하중이 커지는 거죠. 뭐 가장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잘 배웠던 F 이퀄 MA에서 M이 커지면 하중이 커지는 거죠. 하중이 커지면 그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히 그 강도상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금형이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하게 강도 계산을 잘 해서 그렇게 설계된 금형이 수명도 가장 오래 쓸 수 있고, 수명도 이제 가장 오래 쓸 수 있고, 양산성도 좋고 사출기에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크게 튼튼하게, 그건 좀 많이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래서 뭐 요 B플레이트는 이제 템플레이트를 좀 많이 보강할 예정인데, B플레이트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마치기로 하죠.